렘수면에 대한 무엇인가? 수면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. 비렘 수면과 렘 수면. 비렘 수면이 한 80% 정도를 차지를 하고요. 렘 수면이 한 20에서 25%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는데, 이 렘 수면이 되게 특징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. 뭐냐면 우리가 꿈 수면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거든요. 꿈을 많이 꾸는 겁니다. 다른 수면에서 안 꾸는 게 아니고 이 렘 수면에서 꿈을 많이 꾸게 되죠. 그리고 약간은 감정적인 것을 해소할 만한 꿈들을 꿉니다. 좀 과격한 것도 있고요, 폭력적인 것도 있고, 그 다음에 섹슈얼리티 한 것도 있고, 이런 것들이 해소가 돼야 되거든요. 우리가 직접 해볼 수는 없잖아요. 누구를 때려보거나 누구를 죽여보거나 누구를 사랑하는 것을 실제 이성적으로 할 수 없는 행동들인데 원할 수도 있고 그런 본능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것들을 렘 수면에서 해소를 하는 겁니다. 이제 또 다른 기능으로는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하는 기능도 하거든요.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잠을 한숨 주무시고 나고 렘 수면이 들어와 있어야 나중에 꺼내 쓸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렘 수면인데,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렘에서는 우리가 좀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렘 수면의 또 다른 징은 우리 몸이 완벽하게 이완된다는 겁니다.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. 그게 깨지면 질병이 되는 거예요. 렘 수면 중에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. 근데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일반적으로 두 개라고 하는데, 눈동자 근육, 눈은 여기저기 쳐다볼 수 있거든요. 또 하나는 횡격막, 호흡은 내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.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렘 수면 중에 눈을 탁 뜨면 어떻게 될까요? 앞에 뭔가 보이겠죠? 여기저기 쳐다볼 수 있습니다. 호흡은 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내 몸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가위 눌려 있는 겁니다. 렘 수면 중에 눈을 뜨면 가위가 눌려 있거든요. 그때 우리 말도 못하죠. 움직이지도 못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는 상황이 바로 렘 수면 중에 깨어났을 때 가위 눌림이었습니다. 렘 수면 단계에서 행동까지 이어진다. 이게 렘 수면 행동 단계잖아요. 말씀드린 대로 렘 수면의 가장 큰 특징은 아토니, 즉 무기력, 그 완벽한 이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, 이게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게 이제 바로 렘 수면 중에 발생하는 이상 행동들, 렘 수면 행동 장애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렘 수면 행동 장애는 노화와 관련이 있거든요. 나이가 60이 넘어가시고, 젊었을 때는 사실은 이제 잠꼬대로 보는 게 맞고요. 비렘 수면 중에 발생하는. 근데 이제 60세가 넘어가시는 분들이 잠꼬대를 심하게 한다거나 이런 분들을 렘 수면 행동 장애를 의심을 하게 됩니다. 처음에는 이제 음성이 먼저 나와요. 즉 내가 머릿속에서는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고 공격적인 생각을 하게 있으면 욕을 하게 돼요. 이제 쌍욕을 하는 거죠. 그리고 그게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악화가 되면 행동을 하게 됩니다. 발길질을 한다거나 손을 펀치를 한다거나, 그렇게 되면 옆 사람의 이제 같이 잠을 자는 파트너가 다치거나 아니면 내가 다치기도 합니다. 꿈속에서 축구를 했는데 그 침대 모서리 같은 데를 발로 차가지고 발이 부러진다거나 이러신 분들도 계시는 거거든요. 그래서 렘 수면 중에 행동이 과격하게 나타나는 것을 렘 수면 행동 장애라고 하고, 그것은 질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렘 수면 행동 장애의 발생 원인, 아직까지는 명확하지는 않고요. 이제 대신에 이제 노화와 관련성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,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렘 수면 행동 장애를 앓으시는 분들이 오시잖아요.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되게 혼자 이렇게 사귀는 사람들이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고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다라고 인지가 되고 있는데, 본인은 조금 힘드셨던 거죠.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식구,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고 우리 처가댁의 처남 혹은 우리 아들 문제들,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혼자 짊어지고 가시는 분들,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쌓였지 않을까요? 이제 하여튼 그런 분들이 많이 오세요. 그래서 제가 여쭤보면 이제 대부분 대답이 그러시더라고요. 부인은 좀 세요. 부인은 좀 성격이 좀 강하시고 남편은 좀 유순한 분들, 그런 분들한테 좀 많이 발생하는 개인적인 의견은 좀 있습니다. 렘 수면 행동 장애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이걸 방치하게 되면 잠을 자는 파트너가 위험해요. 왜냐면 이제 그런 큰 움직임을 하고 맞을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다칠 수도 있고, 이런 것들이 이제 파트너를 위해서 이제 진단이 되어야 되고요. 당연한 얘기겠지만 본인 스스로도 좀 위험합니다. 우리 일반적으로 이런 그 렘 수면 행동 장애가 진단이 되면 저희가 권고하는 거는 각방을 쓰시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. 증상이 좀 심해지면 밖에서 잠글 수 있는 자물쇠를 좀 만들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. 그리고 높이 쌓여
쌓여 있는 그 구조물 같은 거는 없애는 게 좋고요. 바닥 생활 하시는 게 좋겠죠. 그리고 옆에 이제 날카로운 물건들 갖다 놓으시면 안 됩니다. 그리고 좀 고층에 사시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밖에서 자물쇠가 없다라고 하면 베란다 같은 데 이제 철장에 문을 좀 설치하라고 말씀을 드려요. 이게 본인은 이제 잠자고 있는 상황에서 꿈꾸는 상황을 재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창문인지 고층인지 이런 게 전혀 구분이 안 되시거든요. 그래서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진단이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파트너, 잠자시는 파트너를 위해서도 진단이 중요합니다.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후유증이나 아니면 오랜 경과 후에 발생하는 합병증들이 있어요. 가장 흔한 건 이제 파킨슨병입니다. 파킨슨병도 있고, 그 다음에 루이 바디 소체 치매라고 하는 디멘시아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. 멀티플 시스템 아트로피라 그래서 위축증인데 파킨슨하고 비슷하게 나타나는 증상들이죠. 근데 이런 것들이, 이런 세 가지 질병이 렘수면 행동 장애와 관련성이 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거를 좀 늦출 수 있냐라고 한다고 하면 어떤 치료제를 먹더라도 이런 방향성은 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좀 불행한 병이고, 그리고 그런 것들은 좀 환자들한테 고지를 하기도 하는데 가끔은 이제 파킨슨병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. 물론 이제 치료를 하고 계시는데 아마 그 전에 그 렘수면 행동 장애도 같이 나타났다, 역으로 알아내는 경우들도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. 렘수면 행동 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. 렘 수면 중에 움직이지 않아야 될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관찰을 하는 거거든요. 즉 수면 다운 검사입니다. 수면 다운 검사는 CCTV를 이용해서 뇌파, 잠을 자고 계실 때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검사잖아요. 근데 이제 렘 수면 행동 장애에 대해서는 히스토리 테이킹, 즉 보호자나 내가 하는 말로만으로도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. 하지만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실제 정말 그게 렘 수면에 발생을 했는지를 보는 검사는 수면 다운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.